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같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된장국을 먹어본 아이가 정말 맛있다며 좋아했습니다. 다음날 엄마가 찾아와서 식당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된장국 끓이는 법을 알려주세요. 된장국이야말로 엄마의 맛이잖아요.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하거든요. 아이에게 엄마의 맛을 알려주고 싶어요. 엄마는 요리법을 배워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 서점 리스본 정서점입니다.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책은 우오노메 산타의 행복의 히나타 식당이었습니다. 된장국 만드는 법을 배워간 엄마 이야기였죠. 된장국이야말로 엄마의 맛이잖아요. 저에게 맛있게 된장국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식당에 와서 이야기한 아주머니 이야기였어요. 된장국 만드는 방법을 배워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식당에 다시 옵니다. 주인이 물어봤죠. 아이가 좋아하던가요?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요? 놀랍게도 아이가 막 화를 내더래요. 미역국을 딱 먹어보더니 엄마, 이거는 며칠 전에 식당에서 먹었던 그 맛이잖아요. 된장국 맛이 이상해요. 엄마 맛이 아니에요. 막 화를 내면서 나에게 엄마가 만든 된장국이야말로 나에게는 정말 엄마의 맛이거든요. 왜 남에게 배운 맛으로 내 엄마의 맛을 대신하려고 하나요? 그러면서 애가 막 화를 냈대요. 아무리 맛있어도 엄마의 맛이 아닌 건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라는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엄마의 맛이라는 그런 거죠. 서툴러도 괜찮고 남들에게는 맛이 없어도 괜찮지만 나한테는 세상에서 유일한 것, 그것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 여러분에게는 엄마의 맛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H라디오님은 오랜만에 집에 내려와서 저녁에 엄마랑 된장찌개 먹어서 그런지 오프닝이 더 와닿아요 하셨어요. 그리고 신혜님은 어머니 등갈비찜이 참 맛나요. 맛있겠다 등갈비. 추석 연휴라서 누가 들을까 하지 말까 고민을 하긴 했지만 라디오는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찾아다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잖아요. 그래서 거르지 않고 계속 해보기로 했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스타그램으로 공지를 했었어요. 연휴 기간 다시 읽고 싶은 책, 또 연휴 기간에 읽고 싶은 새 책, 다시 읽고 싶은 책은 예전에 읽었는데 좋았던 책, 그래서 남한테 권해주고 싶을 만큼 좋은 책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연휴 기간 동안 읽고 싶은 새 책으로는 어떤 게 있고 오래된 책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봐요. 브리즈북스님, 어제 친정 오늘 시댁 모임 마치고 지금 막 집에 도착했어요. 시간을 딱 맞춰 들어올 수 있어서 기뻐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라디오 들을 때 그랬어요. 라디오를 밖에서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싶으면 꼭 집에 가서 들어야 됐거든요. 너무너무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 전축 앞에 앉아서 라디오를 켜고 그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가 잘 안 나오면 주파수를 막 맞추고, 그래도 잘 안 나오면 안테나에 손을 이렇게 대서 내 몸이 전체가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막 노력했던 기억들이 나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이 시간에 딱 들어올 수 있을까? 모임이 있는데 밖에서 듣기는 좀 그렇고 이 시간 끝내고 집에 가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옛날에 우리가 했던 추억을 생각나게 하네요. 아이슬란드님께서도 들어오셨네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 추석 인사 저희 동네 카페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창문이 열려있길래 고개 쓱 내밀고 사장님 추석 잘 보내세요 그러고 왔죠.
잘 들리고 있어요? 저희 지금 부모님 주무시려고 막 하셔가지고 제가 방구석에 숨어가지고 소곤소곤 얘기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나요? 자, 여러분이 연휴 기간에 다시 읽고 싶은 책, 연휴 기간에 읽고 싶은 새 책, 이 두 가지 올려주시는 동안 지금 올려주시면 돼요. 저는 제가 무슨 책을 갖고 왔는지 얘기하고 있을게요. 연휴 기간 읽은 책으로 뉴로 트라이브라는 거 갖고 왔어요. 이 책은 자폐에 관한 책이거든요. 좋아하는 올리버 섹스가 서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들고 왔고, 평상시에 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뇌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몇 그램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고 그것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책들을 좋아하는데, 뉴로 트라이브는 뉴로, 신경계, 그다음 트라이브, 부족, 이럴 때 쓰는 말. 제 친구 아이가 자폐라서 처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은 특별한 아이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모차르트와 고래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에 걸린 남자와 여자 이야기거든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이제 자폐의 스펙트럼 안에 들어있는데 한 가지 분야에 되게 특출난 능력을 보이지만 다른 부분, 특히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고래, 여자는 모차르트의 비유가 돼요. 그래서 이 고래의 뇌를 가진 남자애는 엄청나게 수학을 잘하고, 또 모차르트의 뇌를 가진 여자애는 수학과 미술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갈 수 있을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글쎄,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폐라는 것이 자기 세상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어렵지만, 저들의 안에서는 또 저런 사랑도 이루어지고 우리랑 똑같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좀 특별한 세상이겠구나, 그러니까 이상한 세상이 아니라 특별하고 흥미로운 세상이구나 라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폐에 대한 책들을 막 찾았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 책을 발견하게 돼서 얼른 들고 왔고요. 그리고 자코메티 아틀리에라는 책도 갖고 왔는데, 이 책은 이미 지금 읽고 있는 중이에요. 장주네가 썼어요. 프랑스의 시인이고 소설가이고 극작가이고, 많이 아시는 걸로 도둑의 일기가 있죠. 자, 그 책 중에 보니까 자코메티가 발을 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주네는 자코메티가 발을 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절뚝거리면서 걷는다. 우연한 사고로 수술을 받은 뒤에 불구가 됐다. 절뚝거리면서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자코메티는 굉장히 기뻤다고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본다. 그의 조각 작품들이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불구 상태가 안겨준 고독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서 숨어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네,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보통의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불구 상태, 거기서 오는 고독을 자코메티는 사랑했던 것 같다는 거죠.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결핍에서 힘이 나온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결핍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는 작가가 되어야 될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우연히 누군가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도 안 돼. 나는 엄마 말 되게 잘 듣는 아이로 컸고 맨날 1등만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로 컸어. 그리고 남다른 경험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아주 보통의 삶이야. 이런 내가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지? 삶의 비밀스러운 틈새를 나는 과연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것이 평생 가는 나의 한계일 텐데 무슨 작가를 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그 이후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고, 저는 제가 아직도 사람들이 작가라고 부르면 되게 어색해요. 그냥 글 쓰는 사람,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자코메티는 발을 절게 되면서 와, 드디어 내가 작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비밀스러운 불구 상태가 안겨준 고독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숨어 들어가 있는 한 작가의 모습. 자코메티의 작품들하고 많이 연결돼서 생각나죠? 컬처드 커피님, 자코메티 그 책 추천해요. 전시회 보러 일본까지 갔어요. 잘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막 자랑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했잖아. 그랬더니 서울에서 전시는 별로 일본에서 했던 거 그냥 똑같은 거라면서 엄청 저한테 먹이셨어요. 컬처드 커피님께서.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갖고 온 책은 뭐냐면 페터 비에리 교양 수업. 페터 비에리라고 하면은 낯선 이름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분은 스위스 베른에서 태어났어요. 철학자였고요. 언어 철학을 전공했어요. 언어 철학자로서 상당한 업적을 쌓았고 소설도 썼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스위스 베른을 배경으로 하고 언어학을 공부한 남자가 등장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소설을 쓸 때는 다른 이름을 사용했어요. 파스칼 메르시어. 자,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파스칼 메르시어 어디서 들어봤죠? 리스본의 야간 열차의 작가입니다. 이분은 원래 소설가이기 이전에 언어 철학자였어요. 이분이 쓴 책 교양 수업을 들고 왔는데요. 교양 수업이라는 책은 구성이 참 간단해요. 1장 교양이란 무엇인가, 2장 이해의 다양한 모습, 학문의 언어와 문학의 언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벌써 들어도 리스본의 야간 열차에 나오는 주인공 그레고리우스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소설에서 그레고리우스는 라틴어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엄청난 교양의 소유자였잖아요. 국내에 소개된 페터 비에리의 책을 보면은 삶의 격, 자기 결정, 자유의 기술 같은 책이 있어요. 이 책들을 요약하면 자기 의지대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하다. 내가 결정하는 삶이 행복하고 존엄한 거다.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것이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 책을 가지고 왔냐면 10월 달에 이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리스본에서 한번 마련할까 해서요. 이 작가의 책들을 미리 읽어 놓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마 10월 중순이 될 것 같은데요. 페터 비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면 리스본의 야간 열차 좋아하시는 분들 모여서 같이 얘기해봐요. 여러분은 연휴 동안에 어떤 책을 읽으실 계획인지, 다시 읽고 싶은 책은 뭔지, 주변에 연휴 동안 읽으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은 뭔지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사연 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는 9월의 비밀책 드리고요. 또 카페 샌드박 샌드위치 교환권 드리고 플레이주와 도레미파크에서 드리는 테마 동물원 테마 카페 이용권 드립니다. 분기별로 한 분을 뽑아서는 제주 금능에 있는 북스테이 오사랑 1박권도 드릴게요. 자, 룩겟미님, 저는 7년의 밤을 다시 읽으려고요. 처음 읽었을 때 스릴감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번에 다 읽었거든요. 이번 연휴가 후딱 가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니, 왜 연휴가 후딱 가면 좋죠? 7년의 밤, 저는 사실 처음에 읽으면서 너무 잔인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거 좀 힘들더라고요. 막 읽으면서
힘들었지만 명작은 명작이에요. 단숨에 그만큼을 읽게 하고 몰입도가 엄청났죠. 오롯이 칠님은 저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읽으려고요. 왜 그 책을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라마르님, 저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빌려서 읽고 있어요. 몰랐는데 백세희 작가님이 저희 서점에서 김봉곤 작가 북토크 할 때 오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가자로 앉아가지고 맨 앞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네요. 형우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작가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려요. 이니님도 오늘 음량이 살짝 작은 느낌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음량을 끝까지 키워주세요. 제가 오늘은 크게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명절이잖아요. 지금 여동생 방 구석해서 하고 있는데 여동생 방이 좀 넓어가지고 커요 방이. 서점만 해. 저기 서점만 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좀 서점은 안에 물건이 많기 때문에 소리가 별로 울리지 않거든요. 책들이 흡음을 해줘가지고. 근데 이제 방에는 물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조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주무시고. 요게임님께서는 왜 연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저는 일 없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연휴가 눈치 보여서 힘들어서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KT 주니어님, 전 커피를 맛있게 마셔 잠이 오지 않으면이랑 나약한 인간이 삶을 버티는 방법, 독립출판물 2권을 업어왔어요. 구입하고 나니 요즘 제 상태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연휴에 차분히 읽어볼 생각입니다.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고 삶을 버티고 계시는 중이군요. 커피를 맛있게 마셔서 잠이 오지 않으면, 제목 귀엽네요. 커피가 맛있어서 잠이 오지 않으면 그 불면은 대가를 치른 거니까 잠이 오지 않는 밤을 즐겨봐야겠죠. 나약한 인간이 삶을 버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삶을 버티는 방법이. 그 다음 비니루 봉달님께서 저는 고로에다 히로까지의 원더풀 라이프 읽으려고요. 키키키린 유유, 죽기 전에 가져가야 할 한 가지 기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요. 원더풀 라이프. 저는 이거 개봉관에서 봤는데 고로에다 히로까지 감독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시작했잖아요. 다큐멘터리적 구성일 때 유난히 빛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더풀 라이프 같은 경우는 2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기억을 지우고 한 가지 기억만 가지고 간다면 그 기억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 한 가지 기억을 결정해야만 저승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중간계에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씩 결정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분의 다른 작품들처럼 어떤 서사적인 구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재밌게 봤던 게 거기 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인생이 기억으로 압축되면서 또 그 안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키키키리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막 기억을 생각하고 만데 약간 치매가 걸렸는지 다른 기억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마당에 피어있는 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할머니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키키키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다. 정말 좋은 배우였죠. 그리고 브리지 북스님, 이번 연휴에 읽을 새로운 책은 알바로 무티스의 마크롤 가비에로의 모험이에요. 남편에게 거실 책장에서 한참 떨어져서
책등 색깔만 보고 하나 골라보라고 한 거라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해요. 이분 가끔 사연 올려주시거나 이렇게 댓글 달거나 저희 비밀책 후기 남겨주시는 거 보면 남편분이 책장 앞에 서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둘이 같이 책장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뭐 읽을까 고민하는 장면들 너무 보기 좋죠. 그 서재 결혼시키기란 책을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서가가 합쳐질 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도 떠오르고 무로시 세븐님께서는 모두 거짓말한다는 빅데이터를 다룬 책이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어렵지 않고 재밌게 풀어냈다고 추천을 많이 받아서요. 궁금한 마음에 직접 읽어보려고요. 그래요. 빅데이터 정말 재밌는 거죠. 월마트 얘기 그런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구매한 것으로 그 사람의 성향을 판단하고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소모씨님 줄리안 바스의 연애의 기억 읽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제 서점에서 팔았는데 혹시 그분이실까요? 명절이 고된 며느리는 어떤 책도 도피처가 되네요. 이제야 정리하고 명절 전에 읽던 책마저 끝내야겠어요. 근데 며느리분이 책을 읽는다는 것도 너무 멋진데요. 자, 그리고 이든희님은 박연준 시인님의 소란을 읽고 있어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서점도 책상 위에 놓여 있고요. 어릴 적 언니가 사와서 뭔지도 모른 채 읽었던 뭔가 남았던 앵무새 죽이기도 다시 읽어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랬군요. 박연준 시인님 얼마 전에 같이 술 먹었는데 정말 술 먹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소란을 썼던 그 여인이 이렇게 귀엽다니. 그 소란 안에 보면 물론 섬세하고 이렇게 하늘하늘한 그런 감수성도 있지만 다크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여인과 그 앞에서 막 술을 마시는 귀여운 여인이 매치가 됐다 안 됐다 막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아이슬란드 10년 전쯤에 시네큐브에서 봤는데 좀 지루한 영화였지만 본 후에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원더풀 라이프가 10년 전에 개봉을 했었군요. 작년에도 재개봉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 작년에 저는 봤어요. 그리고 오라트 밀린께서는 낮에 광장시장에서 수키네 빈대떡 줄을 450분, 이거 4, 50분이겠죠? 4, 50분 가까이 서 있으면서 홋카이도 반할 지도 읽었어요. 사진이 있는 짧은 여행집이라 그 소란한 시장에서도 잘 읽혔습니다. 홋카이도 반할 지도. 홋카이도 가고 싶다. 여행지 읽기 좋은 시즌이네요. 컬처드 커피님은 저는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집을 가져왔어요. 라디오 듣고 시집 읽으려고요. 나의 나타샤는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며 크크 그러다 보면 도착하겠죠? 기차가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살다 보면 나타샤라는 역에도 도착할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운 내서 계속하세요. 오늘은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길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크게 낼 수가 없고 조카가 지금 잔다고 방에 들어가긴 했는데 저 녀석이 아까도 제가 이 방문을 잠그고 안에 있었거든요. 일하려고 문을 따고 들어오더라고요. 정연주 바보 이런 거 막 써가지고 막 저한테 흔들고 그러는데 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30분 방송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아쉽게 헤어지기로 하고 오늘 각자 듣는 끝곡 들어볼 차례예요. 오늘 말이 느리죠. 제가 동네 어르신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그렇게 말을 빨리 하면 듣는 사람이 조급하니 천천히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천천히 하고 있는데 너무 느린가요? 어때요? 자, 이제 들어볼게요.
his fingers, singing my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telling my whole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네,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로버타 플랭크입니다. 이게 저작권 때문에 같이 못 들으니까 잠깐 한 6, 7초만 듣고 끝내려고 제가 그랬는데, 노래 듣다 보면 노래 너무 좋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었더니 자꾸 누가 저작권 신고 걸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조금만 들려드렸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같이 많이는 못 들으니까 따로 주무시기 전에 원곡을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들려드리려고 했던 곡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들어보세요.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ho the hell is that? With his song, telling my whole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Embarrassed by the crowd, I felt it from my little rage. 지금 노래하는 남자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영화 About a Boy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About a Boy는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이번 명절에 보셔도 좋을 영화인데요. 인간은 섬이다 라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자인데 이기적인 싱글입니다. 이름은 Will. 이 역할로 휴 그랜트가 나와요. 방금 노래했던. 휴 그랜트는 연애가 계속 힘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은 좀 더 다정하게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싱글맘을 꼬시기 위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모임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마커스 엄마를 만나고 또 마커스라는 소년도 만납니다. 마커스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마커스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윌은 마커스한테 멋진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철이 없으면서 12살 소년을 가르쳐요. 그러는 가운데 스스로도 멋진 남자로 성숙해 갑니다. 방금 들었던 노래는 마커스가 학교 학예에서 노래 자랑하는 장면인데요. 따돌림 당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데 윌이 기타를 들고 나타나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천천히 가족이 되어 갑니다. 아까 우리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 이야기도 했지만 최근에 개봉한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도 비슷하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영화도 그런데요. 훨씬 더 유쾌하고 재밌어요. 따뜻하고. 영화가 시작할 때는 인간은 섬이다로 시작했지만 영화가 끝날 때는 한 문장이 더 덧붙여집니다. 인간은 섬이다. But 그 섬들은 다리로 이어져 있다. 인간은 섬이다. 그 섬들은 다리로 이어져 있다. 보시면 알아요.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영화가 끝나요. 이 영화의 대본을 쓴 사람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피터 헤지스라는 사람인데요. 피터 헤지스가 쓴 또 다른 대본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길버트 그레이프. 길버트 그레이프는 소설도 있습니다. 이 소설과 대본을 쓴 사람이 피터 헤지스예요. 길버트 그레이프는 대표적인 가족 영화죠. 또 조니 뎁을 대중하고 만나게 했던 영화기도 하고요. 몇 번을 봐도 눈물이 나는 좋은 영화, 잘 만든 영화.
이렇게 극본을 쓰던 피터 헤지스가 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라디오 끝내면서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영화 음악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찾아보니까 같이 들어볼 만한 OST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피터 헤지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그냥 About the Boy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보자 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영화는 피터 헤지스의 에이프릴의 특별한 만찬. 피터 헤지스 감독 데뷔작이고요. 케이트 홈즈가 아주 젊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에이프릴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에이프릴은 말썽 많은 청춘이에요. 에이프릴하고 가족은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에이프릴이 일찌감치 가출을 해서 뉴욕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요. 방황을 많이 하다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요. 겨우 좀 살만해져서 추수감사절에 가족을 초대합니다. 가족은 멀리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었는데요. 식탁을 차려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엄청 헤맵니다.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옆집 가서 빌려오고 오븐이 고장나서 윗집에 달려가고 덕분에 에이프릴이 사는 빌라 전체가 아주 난리가 나요. 여기는 대도시에 사는 뉴요커들의 삶이 잘 담겨 있어요. 쓸쓸하게 문을 잠그고 꽁꽁 잠그고 사는 뉴요커도 있고 대가족이 모여서 맛있게 음식을 해먹는 중국인 가족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중국인 가족들이 크게 도움을 줘요. 마침내 제대로 식탁을 차리고 가족을 초대하지만 우리도 명절에 모이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밥상머리에서 엄청 싸워요. 엄청 소리 지르고 싸워요. 서로 막 원망하고 그동안 쌓였던 거 다 털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웃으면서 가족 사진 촬영을 합니다. 보고 있으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족이라는 참 아이고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보고 있으면 찡해요. 가족에 대한 영화를 잘 만들었던 피터 헤지스 작품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아까 같이 듣는 끝곡 그 노래로 정했고요. 길버트 그레이프, About the Boy, 에이프릴의 특별한 만찬.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명절 연휴 동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짧고 간결하게 이 정도에서 헤어져야겠네요. 어떤 밤 보내고 계세요? 좋은 밤 잘 보내시고 남은 연휴도 읽고 사랑하면서 즐겁게 보내고요.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에 다시 만나요. 시간 나면 서점에 놀러 오시고요. 이상 리스본 라디오 정서점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보아노이즈.